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 1단 강혜지입니다. 저는 현재 국제마음공부학사에서 여러 교도님들과 대종사님의 큰 타력을 입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타력을 통해 얻은 자력으로 필라테스 강사로서 회원님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전 제2교의편 제3 사요 중 자력양성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인 사은에 대해 배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가 사은 없이는 단 한 시도 살아갈 수 없고 4가지 지중한 절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존재함을 깨쳐 이 진리를 신앙하고 보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은과 함께 인생의 요도인 사요를 보은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여 평등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사요에는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4가지 요긴한 윤리 덕목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첫 번째 덕목인 자력양성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해석에 앞서 대산종사님께서 자력양성의 핵심에 대해서 남겨주신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자력양성이니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여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입니다. 자력은 인격이요, 권리요, 행복이요, 건설이요, 건강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교단도 자력이 충실해야 주권이 확립되고 남녀 차별과 인종차별과 강약의 차별이 없어져서 진정한 인권평등이 실현될 것입니다. 자력 양성은 인권이 평등한 사회 건설을 위해 누구나 실천해야 할 기본 의무입니다. 영육상정과 이사병행의 교리에 입각하여 정신의 자주력과 육신의 자활력과 경제의 자립력을 기르면 인간으로서 인도정의, 공정한 의무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동시에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힘으로 살았는가, 빛을 지고 살았는가, 매일 반성하여 정신, 육신, 물질의 삼방면에 완전한 자력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력 양성의 강령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력이 없는 이가 되든지 노운한 늙은이가 되든지 어찌할 수 없는 병든 이가 되든지 하면이언이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는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니라. 아래 용어 해설을 살펴보면 자력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힘을 말합니다. 노후는 사람이 늙어서 건강도 약하고 정신력도 쇠약하여 약한 치매 현상까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나눠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력이 없는 노약자를 제외하고 모든 이가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평등사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력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력이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력만 가지고 살아가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원불교 공부는 자타력을 병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 삼아 타력을 바탕으로 자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는 우리는 이미 사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보은하려는 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자력이 있더라도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남에게 미룬다면 그 힘과 복력이 타인에게 가기 때문에 복을 재생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호리도 틀림이 없어서 그런 자의 자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그 힘을 잃을 것이고 타력 생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력을 양성하여 의무와 책임을 바탕으로 복짓는 생활을 쉼없이 해야 합니다. 힘 미치는 대로는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니라. 강약이 돌고 도는 이치를 깨달아 내가 약자일 때 사은의 타력을 받고 힘을 키웠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강자가 됐을 때에는 나의 힘을 약자와 나누며 받은 은혜에 보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과거 타력 생활의 조목을 보면 대종사님 당대는 일제강점기여서 현대사회에서는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종사님이 자력을 통해 인권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신 대의를 놓치지 않고 이 조목을 공부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과거 타력 생활의 조목입니다. 1. 부모, 형제, 부부, 자녀, 친척 중에 혹 자기 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의지하여 놀고 살자는 것이며 또는 의뢰를 구하여도 들어주지 아니하면 동거하자는 것이며 또는 타인에게 빚을 쓰고 갚지 아니하면 일족이 전부 그 빚을 갚다가 서로 못 살게 되었음이요. 용어 해설으로는 의뢰는 굳게 믿고 의지함, 남에게 부탁함을 이루고 일족은 조상이 같은 결의 부치 또는 같은 조상의 친척을 말합니다. 타력 생활은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으로 의뢰 생활이며 그 무엇에 기대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짓지 못하고 타력이 없어지면 넘어지게 되고 무능해집니다. 차별이 난무하던 선천시대에는 의뢰 생활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 타력 생활 곧 의뢰 생활한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대가족 제도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3대나 2대에 걸친 많은 사람이 한 가정에 살기 때문에 일부 가족은 일을 하고 일부 가족은 일을 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생활은 유지되기 때문에 일부 가족은 타력 생활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임금은 신하의 별이가 되고 아버지는 아들의 별이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되는 삼강의 윤리 때문에 임금과 아버지와 남편은 일을 하지 않아도 밑에 사람이 일을 해서 모시기 때문에 일부의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리에 근거하고 사실에 입각한 자타력 병진의 종교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타력 생활은 곧 의뢰 생활에는 정신적인 의뢰와 경제적인 의뢰 생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살겠다는 무력한 정신 상태와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뢰 생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뢰 생활과 아울러 국가적인 의뢰 생활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힘에 의해서 나라의 일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국가적인 의뢰 생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자력 생활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는 어려서는 부모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자녀에게 의지하였으며 또는 권리가 동일하지 못하여 남자와 같이 교육도 받지 못하였으며 또는 사교의 권리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는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는 자기의 심신이지만은 일동일정의 구속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음이니라. 사교는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일동일정은 사람의 일상생활 전반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모든 동작, 일거수일투족을 말합니다. 과거 조선 여자의 생활 조목을 살펴보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자녀의 도리를 하지 못했고 자기가 낳아준 자녀에게도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인 이상에는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못했고 사람인 이상에는 인류 사회를 면치 못하는 것인데 사회의 권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인 이상에는 반드시 수용해야 할 재산의 권리가 없었고 그 외에도 자기의 심신이지만은 일동일정의 구속과 압박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렇듯 자력 양성의 필요성은 전통사회에 나타난 정근대적인 모습을 탈피하자는 데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밝혀주셨습니다. 자력자로서 타력자에게 권장할 조목입니다. 첫 번째, 자력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의뢰를 구할 때에는 그 의뢰를 받아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 조목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 소심하고 겁이 많은 꼬마였는데요. 그런 제 성격을 아시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로 초등학교 입학 후 집에서 학교까지 40분이 넘는 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어머니가 처음에는 출근 전 함께 등교를 해주시다가 몇 주 이런저런 이유로 밤만 데려다 주시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혼자 갈 수 있지 하며 저 혼자 보내셨습니다. 철없을 적에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싶었는데 저의 성격을 아시고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셨던 게 이제는 보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의존하려고 하는 제 성질이 조금은 자력생활로 돌려진 것 같습니다. 둘, 부모로서 자녀에게 재산을 분급하여 줄 때에는 장자나 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그 재산을 받아 유지 못할 사람 외에는 다 같이 분급하여 줄 것이요. 예전에는 장자가 집안의 기둥이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차자보다는 장자와 아들을 우월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가정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의뢰 생활을 하게 만드는 안 좋은 악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 권리를 동일하게 줌으로써 모든 자녀가 평등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또한 유지 못할 사람은 재산을 지킬 힘이 없으니 자력을 키워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은혜가 담긴 조목이라 생각됩니다. 3. 결혼 후 물질적 생활을 각자 자립적으로 할 것이며 또는 서로 사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주로 할 것이요. 결혼을 하면 경제적인 부분들은 가장에게 의뢰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가장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정이 무너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대종사님은 이 부분을 꼬집어 물질적 생활을 각자 자립적으로 할 것이라 했습니다. 만약 내가 물질적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그 외의 것으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4. 기타 모든 일을 경우와 법에 따라 처리하되 과거와 같이 남녀를 차별할 것이 아니라 일에 따라 대우하여 줄 것이니라. 일에 있어서는 지자와 우자로 나뉘는 것이지 성별로 차별을 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우 여자가 배움을 하지 못하여 그랬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성별을 떠나 남녀가 동등하게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남아있는 악습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녀 권리 동일 장려의 조목 중 일부를 보면 이 여자로서 남자의 승할 시는 그 지도를 받을 것이요. 3. 기타 모든 일을 경우에 따라 처결하되 과거와 같이 여자라고 구별할 것이 아니라 남자와 같이 취급하여 줄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남과 여의 성별을 놓고 쥐자본위로 일에 따라 대우하는 것이 인권 평등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네 번째, 자력 양성의 조목입니다. 1. 남녀를 물론하고 어리고 늙고 병들고 하여 어찌할 수 없는 의뢰면이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과거와 같이 의뢰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요. 성별을 막론하고 노약자를 제외한 모두가 의뢰 생활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2. 여자도 인류 사회에 활동할 만한 교육을 남자와 같이 받을 것이요. 대종사님은 여자의 의뢰 생활의 이유 중 남녀 차별로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셨습니다. 인권 평등을 이루려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을 통해 자력을 양성하여 인류 사회 활동으로 보온 생활을 해야 합니다. 3. 남녀가 다 같이 직업에 근실하여 생활의 자유를 얻을 것이며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동등하게 이행할 것이요. 남녀 권리 동일의 강령을 살펴보면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남녀가 같이 하자는 것이며 남자는 여자로 인하고 여자는 남자로 인하여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실현치 못한다는 원심이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남녀가 평등하게 직업을 가지고 자력을 키워 생활에 자유를 얻자는 것입니다. 4. 차자도 부모의 생전 사후를 과거 장자의 예로서 받들 것이니라. 장자나 장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가 함께 부모님께 자녀의 도를 다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생전 사후를 받음으로써 책임감을 지니게 하심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치며 자력이 부족하다 생각하여 자력 양성 강연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종사님이 내려주신 자력 양성을 통해 지금 나의 부족한 점을 들여다보았고 게으름으로 인해 타력을 자력으로 돌리지 못하고 타력 생활을 하려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반성했습니다.
또한 시대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면서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주신 대종사님의 교법을 보고 참 이 시대에 맞는 성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타력에 의존한 의뢰 생활이 아닌 타력에 바탕한 자력 생활로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타력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미디어부의 교무님 설법 영상, 도서자료부의 설법 타이핑, 그리고 앞서 자력 양성에 대해 강연해 주신 정예성, 설인성 도반님들의 강연 원고를 보고 저는 편하게 연마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도반님들께 감사하며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